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 안녕하셨어요. 네. 참고로 이거 크림이 아니 저기 약이에요, 약. 그렇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혹시 어디 다치셨나 해서. 네. 피곤하셔서 그래. 습진 나가지고. 아이고, 피곤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주 나요. 피곤하면. 활동이 많으신가 봐요. 네. 주로 어떤 활동, 연구의 활동이 많이 있으신가요? 뭐 학교 일도 그렇고 지금 음. 체육대회가 이번 주였거든요. 체육대회 잘 마무리하셨어요? 네. 아, 혼자 한 거라서. 전교생이 몇 명이라 그랬죠? 14명. 네. 근데 중고등학교 같이 해요. 그래서 45명? 중고등학교 합쳐서 체육기 한 명이라 그랬나요? 네. 맞아. 음. 이거 고생 많으셨네요. 그래도 체육대회 큰일 치르셨어요. 형님쌤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그냥 가족들하고 주말은 좀 멀리 갔다 와가지고, 태안 쪽에 갔다 왔어요. 태안 쪽. 그래서, 조금 갔다가 즐겁게 보내고 왔는데 좀 피곤하네요. 피곤하시겠네요. 저는 지난주가 맞나요? 공개 수업 하신가요? 네, 공개 수업이 음. 이번 주였었나? 네. 수요일 날 하셨잖아요. 수요일 날 했구나. 맞아요. 공개 수업하고 우리 개념 기반 교육과정 여기 우리 같이 공부하고 했었던 것들도 조금 잘 섞어서 조금 소개하고 제가 그 에듀테크 관련된 거랑 같이 엮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가 찍지는 못하고 다른 분들이 찍어주신 게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보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중간중간 제가 끊으면서 한번 나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공연 탭으로 잠시만요. 소리는 공유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약간 영상이랑 사진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요. 소리는 안 날 거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안내를 할게요. 지금 소리는 잘 안 들리죠? 네, 소리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음악을 틀어버리고요. 이제 다른 얘기 없이 그냥 바로 뭐 어서 오세요, 뭐 출석 체크 이런 거 없이 애들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신박계 밴드랑 조끼를 입히고 음악에 따라서 계속 러닝 달리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심박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것에서 일정 기간, 일정 시간, 지금 이거는 걸음수, 이거는 뭐 심박수, 이거 운동 강도가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뛰기 시작합니다. 5분, 딱 5분 정도 뛰기 시작합니다. 바로 2인 패스 지그재그가 아니라 2인 패스 기브앤테이크로 해서 활동 시간을 최대한 초반에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됐을 때 모여요. 이제 경기 기록지처럼 학생들이 이제 할 때 그 패스한 사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스포츠 교육 모형처럼 역할이 있어요. 남학생들이 시합할 때 여학생들 역할. 어떤 친구들은 해설위원, 2명은 해설위원, 또 2명은 이 기록관. 네, 세 번째는 그 심판, 양쪽에 보조 심판 2명. 이 친구들이 기록관이고, 슛이나 가로치기 이런 것들이 성공할 때마다 학생들이 기록을 해줍니다. 끝날 때 애들이 그 성찰일기를 작성을 하죠. 이전에 했었던 내용들. 피드백 선생님이 그 제가 AI랑 그걸 통해서 줬었던 것들 성찰일기에다가 피드백 다. 이거는 뒤에 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맨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오자마자 애들이 저기서 2인 패스를 여학생들이 하고 있을 때 남학생들은 그 드리블 여기서 이제 이게 모션 탭이라고 불이 랜덤으로 들어오게 만들거나 이걸로 다양한 기록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팀이랑 저쪽에 한 팀이 더 있는데 양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배틀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핸드폰이나 여기 하나 놓고 태블릿. 그러면 이제 양쪽에 삐삐 하면서 두더지 잡기 드리블 연습을 시작을 해요. 아이들이 스스로 마지막에 피드백하고 게임할 때 정확하게 들어오건 이제 성찰일기를 작성하는 시간으로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아까 화면에 뜬 점수는 뭔가요? 그 빨간색, 파란색. 어떤 거요? 아까 화면에 그 빨간색, 파란색 점수 스코어 같은 게 떴던 그건 어떤 점수인가요? 그 경기 몇 대 몇, 네? 아, 경기 점수예요, 그거는. 몇 대 몇 있었던 거요? 네, 뭐, 이게 큰 화면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돼 있었던 거. 그게 이제 우리 아이스크림 툴킷 게임 점수예요. 아이들이 경기 기록하는 거. 음, 그게 이거죠. 네네. 이 반은 아이스크림 툴킷, 음, 반은 클래스 도조. 음, 네, 그래서 학생들이 몇 대 몇 점수판 적으면서 툴kit에 음, 있는 점수판이에요, 그냥. 네, 툴킷에 음, 이거 반으로 놓고 체육의 클래스 도조 반으로 놓고. 이제 그럼 클래스 1, 2, 3에서 클래스 도조로 넘어가셨네요, 이제. 사라져가지고. 네, 클래스 음, 도조 이제 클래스 1, 2, 3 이제 안 되니까 음, 음. 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터치하면 자동으로 점수가 올라가나 보다, 그렇죠? 네, 띵동 하고서 띵동, 음, 띵동, 띵동 하면서 올라가요. 음, 얘들은 손지수 가로채기 성공, 해설위원이 또는 심판이 그러면서 가로채기 성공 또는 슈팅 성공 또는 파울. 음. 여기는 파울 얘네 반은 안 돼 있네요. 한반 같은 경우에 파울, 파울, 스포츠맨십, 비스포츠맨십 뭐 이런 것들 바로바로 적을 수 있도록. 이것도 학생들이 기록하나요, 그러면? 네, 얘네가 기록관이죠. 음, 대신 선생님이 말해줘요. 여기서 계속해서 가로채기 성공, 음, 슈팅 성공, 블러킹 성공, 이렇게 또는 파울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직접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음.
끝나고 나면은 학생들이 이제 자신이 얼마나 뛰었는지, 몇 프로를 심장이 MVPA 중고강도로 뛰었는지에 대해서 하는 거를 표를 보여주면서 마무리 짓고 성찰일기를 작성하고 마무리합니다. 네. 그래서 잘 마무리 지었는데요. 여기에서 이번에 조금 유의미했었던 게 이제 사실 이 에듀테크를 활용했었던 것들은 늘 뭐 2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사용했었던 거라 늘상 했었던 거라 그랬었는데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탐구라는 것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체적인 활동량에 대한 보장은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는데 그거를 어떻게 연결할까? 개념적 탐구를 하는데 탐구 따로, 체육 수업 따로, 이론 시간 따로, 이론 시간 따로, 신체 활동 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잘 이렇게 부드럽게 잘 어우러지는 탐구의 주제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었나요? 애들 나도 해설위원 해가지고 했었던 거를 보여드린 적 없죠. 네. 우리가 학생들한테 개념적 설명이나 개념적 그거를 얘가 단어를 쓰나 안 쓰나를 확인할 수 있었던 방법이 그전에는 성찰일기 뿐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우리가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할 때에 일반 교과들은 대다수가 그 개념적 얘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주로 뭘로 보냐? 지필, 서술 또는 말하기 수행 등등으로 확인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체육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을까? 지필 그 성찰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으로 그냥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뭐. 그죠? 몸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얘가 제대로 알고 했는지는 또 확인할 수가 없어. 일반 교과에서는 말하기로 할 수 있는 거를 제시하는데 저는 그게 우리 해설이 딱이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챗GPT한테도 물어봤고, 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같아. 이때 개념적 언어를 얘가 그냥 야, 농구 경기를 할 때 단순하게 해설을 시키는데 저는 원래 제가 항상 해설을 하거든요. 마이크 달고 뭐 슛이에요, 뭐 어이없는 볼, 막 이렇게 막 애들한테 누가 돌파하고 있네요. 막 이렇게 공간을 활용해야 돼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아이들한테 시켜봐야 되겠다 해서 한번 시켜봤더니 애들이 내내 하는 것이 그냥 슛, 패스, 패스,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중계 팁 3가지를 정해버렸어요.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왜 그런지 생각하면서 개념어를 사용하기. 우리 아나운서들을 가만히 보면은 걔네가 슛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모 선수가 균형이라는 잡힌 자세로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단순히 패스가 아니라 수비 사이의 공간을 개념어를 사용해서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예시 그 학생들한테 중계의 팁 3가지 주고 3가지를 중계를 할 때 돌아가면서 역할을 줘서 하거든요. 4시간 3가지 기능, 전략, 스포츠맨십의 3가지 종류의 아이들은 그거를 필수로 하는 것을 조건과 제한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영진 선수가 멋진 드리블 기능으로 수비 사이의 공간을 돌파합니다. 안정된 자세의 균형이 아주 안정적입니다. 뭐 이렇게 얘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언제? 실전 상황에서. 그 실전 상황이란 경기 상황에서 해설이 말을 할 수 있어야겠다. 이때가 사실은 실제로 살아있는 또는 생생한 그 장면이겠다.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지금 패스 앤 무브 전략을 하고 있어요. 뭐 상호작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포츠맨십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한 또는 뭐
파이팅 하는 것에 대해 이 세 가지를 해주게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고, 그게 이번 주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짜서. 지난주에 처음 시작을 해서 하는데, 그 전에 대충 시켰거든요. 야, 너 해설해봐. 이거 나중에 할 거야 하고서 선생님이 한 것들처럼 잘해봐 했었는데, 지금은 이걸 보고 그대로 읽으라고 하고 있어요. 연습을 시키는 시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대본을 만들게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 대본이라면 개념 찾아서 이거 대본 짜보기 또는 예시 대본 레파토리 짜보기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평가할까 하다가 아이들한테 이 해설하는 친구들의 마이크를 달아버려, 녹음기를 달았어요. 그 유튜버들이 하는 그 녹음기. 그래서 녹음을 해봤더랬죠. 그랬더니 애들이 처음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못하고 굉장히 어설프고 그랬었더랍니다. 볼까요? 이 소리가 안 나겠구나. 이렇게 해놓으면 마이크를 달아놓고서 하면은 두 명이 동시에 이렇게 한글로 글자로 적혀져서 이거를 AI한테 돌려서 하려고. 예. 얘는 김인구 학생. 네, 얘는 강승재 학생. 그러면 애들이 뭐 발음도 별로 안 좋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냥 패스 잘 들어갔죠? 애들 욕하는 것들, 지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서 아이들한테 계속 이걸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증거로다가 이걸로 평가하겠다라고 해서 네.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제가 조금 화가 났었던 게 뭐였었냐면 이전에 제가 파울을 잡으면 애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선생님 파울 아니에요. 뭐, 왜 이거 파울이에요? 이것도 파울이라고요? 얘가 밀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역할을 줘버렸더니 그 매 시간마다 심판 2명을 세웠어요. 2명을 세우고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이쪽 심판 얘가 항의하면은 2명 다 불러 모아요. 그런 다음에 얘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같이 심판을 보는 거죠. 3인 심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막 했던 친구도 바로 심판을 시켜버려요. 그랬더니 이제 너 이거 봤어? 못 봤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다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심판 그거 했었던 것에 대해서. 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요즘 제가 느껴봤었던 그리고 요즘 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좀 마음에 어느 정도 좀 유레카를 외친 부분들을 있었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그 공개 수업은 안 보셨지만 공개 수업을 영상을 일부분을 본 그 소감이나 피드백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되게 아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걸 봤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이제 선생님 말하지 않아도 시스템처럼 뭔가 구조화된 것처럼 먼저 와서 무언가를 하고 시작을 한다는 게 아이들이 뇌가 멈춰 있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바로 무엇을 하는지 아는데
매일매일 체조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가만히 서 있거든요. 근데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니? 뭐 조금 뛰기라도 하고 강당을 왔다 갔다 뛰기라도 하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있니? 막 이럴 때가 되게 이거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사례고 더 많은 사례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아이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게 보여가지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대체 뭐 그렇게 다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다 어떤 프로그램들이요? 뭐 아까 심박수라든지 체크 심박수, 뭐 심, 아니면은 네. 네, 개수 뭐 어떤 개수 보폭 이런 것들은 다 시계로 하고 있나요 혹시? 웨어러블 아, 몰라요? 심박수 그거는요, 네, 비싸고요. 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이렇게 화면에 보여줬었던 거 있잖아요. 뭐, 그거, 뭐죠? 뭐, 점수판, 그 다음에 클래스 도조 학생들 피드백 주는 거, 그때 몇 점이에요? 뭐, 예, 가로채기 성공해서 그거는 다 무료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카톡방에 바로 올렸습니다. 네, 이거는 툴킷, 아이스크림 툴킷이라고 아주 쓸만해요. 너무 쓸 것들이 많을 정도로, 네. 이거는 체육교사가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이건데요. 이것도 되고, 저는 아예 여기에다가 우리가 체육 시간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 화면 갔다가 저 화면 갔다가, 이 화면 갔다가 저 화면 갔다가 막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면은 내가 세팅해 놓은 유튜브 영상, 뭐 사진 또는 뭐 QR코드 이런 것들을 칠판에 막 붙여놓은 것처럼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공간 안에서. 보여지나요? 보여지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점수판. 네, 저는 음악 시작하자마자 음악을 틀거든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바로 루틴처럼 음악이 나오면은 애들이 무조건 뛰어요. 농구공이면 농구공. 그다음에 이거 포지션 설명을 위한 영상, 성장일기 그거 QR코드. 여기에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우리 시간 타이머. 자, 지금부터 10분, 5분 이 라인 시간을 딱 그거 명시해 준다라는 거. 시간이 나면 종료 시간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유튜브 영상은 이걸로 이거를 클릭하면은 여기다 링크만 넣어 놓으면은 이 안에서 링크를 넣어 놓으면은 네, 해서 이거는 체육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교실에 수업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는데 저는 이거 체육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박수 체크한 건 다 사셨나요? 네, 그거는 비싸요. 그리고 한 600, 한 5, 600 해요. 잠깐만, 5, 600이라는 게 뭐가 5, 600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 기준? 그 20개, 원래 882만 원이에요. 30개의 한 세트. 그리고 그거를 이제 종교생이 다 쓸 수 있는 거죠. 일반 클릭하고 이제 1학년 1번이 1번 밴드를 끼고 2학년 1번이 또는 1학년 2반 1번이 그거 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는 건데 네, 그걸 20개로 한 세트로 하면은 600 얼마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저희는 우리 체육과 경기도에는 저기 IT 체육교실 또는 건강체육교실 뭐 해가지고 학교에 또는 저는 그린스마트 예산 해가지고 그걸로 사기도 하고 사실 이번에는 사진 않았는데
저희 에듀테크 소프트랩이라 그래서 에듀테크 저희 그 실증단, 경기도교육청 실증단에게 기업이 선생님들한테 베타 테스터로 사용하게 해주고 그것에 대한 이거에 대한 장점, 오류점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걸 실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예, 주문할 예정이에요. 이거 3년 전부터 사용을 했어요. 이 전 학교에서는 샀고. 이걸요? 네. 이게 이름이 뭔데요? 카디오 링크라고요. 음. 지금 현재 작년에도 경기도교육청 실증 제품이고요.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실증하고 있는 제품. 네. 혹시나 필요하시거나 또는 그 구입처가 필요하다 또는 그럼 제가 잘 얘기해 놓을게요. 네. 저는 지금 애들 몇 명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애들 요즘 심폐지구력 이제 마라톤 5km를 도전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멋지네요. 그래서 애들 웨어러블 시계를 싼 거 있죠. 네. 8만 원? 한 개당 8만 원짜리 14개를 다 샀거든요. 한 반에 14명이요? 전교생이 14명이니까. 아, 전교생이 헷갈려. 네, 그래서 1, 2, 3학년 다 샀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오자마자 좀 살짝 몸 풀고 지금 운동장을 계속 뛰기 시작하는데 5km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걷지 않고 5km를 완주하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본인의 심박수 뭐 최대 심박수나 보폭이나 시간 이런 거 다 나와요. 아시죠? 네네. 써보셨으니까 네. 마라톤 시계. 음, 근데 그건데 이런 것들은 처음 봤네요. 카디오 링크. 네. 뭐, 이거는 그 정도 인원이라면 그냥 그거를로 하는 게 맞겠네요. 여기는 이제 대다수의 한 20명, 30명 이거 한눈에 보고 한 번에 관리하고 이게 누적해서 선생님이 딱 모아서 누적해서 기록이 되고 하니까, 그런 면은 좋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시스템으로 선생님의 프로그램으로 전송이 다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갖고, 저는 전송은 안 되고 그걸 다시 애들이 써가지고 종이에다가 아주 그렇죠. 아날로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건 뭔가 신기하게 애들이 다 이렇게 화면에 다 보이고 있으니까 음. 뭐 다른 애들 것까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서로 걸 보고 있고요. 아이들은 각자 자기만의 속도, 얘의 70%, 얘의 50%, 얘의 60%가 다 속도가 다르잖아요. 음, 예, 각자만의 50%만 넘기면 된다. 그래서 중고강도 최대 심박수의 50%, 60%. 그러니까 강도도 나오고 이런 것이 있네요. 네. 이게 신기하네. 경기도교육청에서 5년 전부터 이거 사업을 신청하면 이 제품은 한마디로 이 심박계류, 이거는 필수 제품으로 해서 아이들의 심장의 어떤 크기와 어떤 물리적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아이들의 추적할 수 있다라는 점이 우리 체육교사들에게 애들의 심장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음, 예, 그러네요. 심찰동했는지 음, 그런 계기였습니다. 신기하네. 네, 네, 네. 좋습니다. 형제쌤, 네. 우리 지난번에 전화 통화로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네네. 흐름을 좀 보셨나요? 네네네. 그래서, 어, 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들을 다 고민해서 이렇게 다 짜놓으시고, 네. 그 디지털 기술이 이제 수업을, 이제 기존에 있던 수업을 좀 더 효과나 효율 같은 걸 좀 더 올리는 방식으로 되게 적절하게 잘 넣어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로 뭐, 주연생 관심 보이셨던 아까 그런 도구들 같은 것들. 그러니까 사실 도구가 있어도 이렇게까지 잘 쓰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한데,
신박계 같은 이런 도구들이 사실은 이제 그 도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아이들에게 이제 주도성을 주고 뭔가 호기심이나 이제 그 참여 의지를 높이는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예 작은 학교면은 주연쌤처럼 이렇게 작은 이제 1인당 하나씩 사줘서 그렇게 작년에 해보려고 했는데 작년에 교장쌤이 그런 걸 아예 이제 반대하셔가지고 못 샀고. 근데 이제 규모가 지금 4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어정쩡한 학교는 개별로 사줄 수도 없고 이렇게 큰 금액 이거를 이제 구매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이제 주연쌤의 입장도 좀 그 이제 스마트 밴드 착용하고 있는 것도 조금 부러운 면도 있고 이제 신박계 이제 카디오 링크를 가지고 있는 것도 부러운 면도 있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조금 생기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만보기 같은 거를 사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이제 뭐 기록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되려면 이제 설계하고 이런 해야 되는 부분도 잘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네네. 그 신박계 또는 에듀테크 또는 이런 도구들이 어 그렇게 학생들한테 큰 동기유발을 주진 않더라. 네네. 지금 보면은 저도 생각을 해보니 실제로 써보니까요. 이게 핵심적으로 그게 동력은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전 학교에서 어떤 때에는 이렇게 좋은 것도 아주 그냥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 이걸 떠나서 얘네들은 내 교육부 우리 영상 보면 막 AI가 자세 분석해 준 것까지도 하고 네네. 그게 중심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때들은 이렇게까지 더 이렇게 루틴이 안 됐지? 왜 지금 애들은 조금 더 이거 하지? 보면은 거기에 코어가 이 비싸고 그것의 코어는 아닌 것 같고요. 되게 작은 어떤 시발점이나 약간의 후킹 정도로 약간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정도로 끝나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네네. 신박계를 아이들이 루틴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차고서 저희는 딱 두 가지 들어오자마자 음악이 틀어져 있고 들어오자마자 루틴처럼 신박계 차고 조끼 입고 밴드 조끼 외치기리 외쳐요. 그럼 애들은 들어오자마자 그냥 밴드 조끼 입는 게 이제 이게 루틴으로 아예 바로 들어오자마자 입장하자마자 입고 달리고 그러니까 이 루틴으로 딱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애들한테는 이게 바바바박 그 우리 스파크 거기에 보면 아삽이라고 as soon as ASAP as soon as practice라고 하죠. 가능한 빠르게 움직이게 해라. 오자마자 늘어지게 하지 말고 애들 뭐 이렇게 막 휘청하고 뭐 해야 되지 뭐 하지 말고 바로 오자마자 바로 활동시켜라. 이런 루틴과 어떤 그런 것들에서 조금 더의 차이인 것 같고 그 루틴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좀인 것 같은데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이제 교수자의 의도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누군가 아이들이 말을 해서 얘가 패스한 것, 슈팅한 것, 수비한 것 그걸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피드백을 주고 있다라는 거 공개적으로 청중에 의해 많은 청중들에게 내 이름이 불리고 있고 내가 슛을 넣은 애뿐만 아니라 슛을 넣지 못한 애들도 계속 이름이 불리우고 있다라는 거.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네, 작용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제 도구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 도구를 녹여낼 수 있는 그 설계가 되게 잘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네. 고민하고 노력하셨던 그런 것들이 내공이 많이 그래서 네네. 네, 아유. 이제 지금에서의 제 고민은 여기 지금 개념기반 탐구 이번에 3장 봤잖아요. 3장을 보면서 야, 더 머리가 아파졌다. 다들 어떠셨어요? 지금 이렇게 아까 수업하는 거 보면 확실히 아이들의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고 맞는데
아이들이 움직이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개념을 이제 움직임의 개념을 내가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것과 그냥 훈련대로 움직이는 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훈련을 빨리 해서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거든요. 신찰동으로다 무조건. 네, 그래서 빨리 기능이 올라가가지고 다른 애들보다 내가 잘하고 게임을 잘하길 바래요. 네,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냥 그 움직임에 더 많은 기반을 두고,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습, 그다음에 게임에 집중할 때 아이들이 이기는 거에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근데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아이들이 그냥 움직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전 게임할 때도. 어떻게 하면은 게임하면서 잠시라도 생각하게 만들까. 이게 핵심인 잠시라도 것 같아요. 생각하게. 네, 그렇죠. 핵심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게 이게 움직이는 게 맞나? 이렇게 잠시라도 생각하는 거. 이렇게 패스를 받는데 왜 나는 패스 나한테 안 오지? 이렇게 의문을 갖게 하는 게 핵심일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애들을 선수급으로 만들어 놓을 순 없잖아요. 시간이 한계가 또 있고. 근데 게임을 할 때 어쨌든 본인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위치를 가든가, 어떻게, 그 다음에 내가 공을 가지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애들을 찾아낸다던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패스를 쟤한테, 우리 팀한테 연결을 할 것인가. 이걸 잠시라도 생각을 하면 기능이 떨어져도 아이들이 좀 게임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돼요. 그냥 무작정 수비가 달라붙는데도 계속 드리블로 돌파하고 드리블을 잘하지 네. 않냐고. 아니, 좀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수비가 달라붙기 전에 패스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공만 생각 안 해. 잡으면은 아주 그냥 막 공만 잡으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보여. 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은 수비가 달라붙기 전에 패스를 하면 되는데, 편안하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돌파를 해서 드리블을 가느냐? 드리블 못 해요. 본인이 드리블 못 하는 걸 그렇지. 알면, 알고는 있지만 지 한두 번 몸이 드리블 하다가, 본능이. 수비가 왔네? 그러면 수비 오기 전에 빨리 편안할 때 패스해야지? 이러면 되는데, 생각을 멈추 있다? 선생님 애들 경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공유의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게임에 대한 공유의 시간 있었나요? 저희 시작하기 전에 아까 나오진 않았는데 네. 아이들 그 시합한 영상을 보여줘요. 아, 전에? 예.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팀별 아까 앉아서 그 조끼별로 앉아 있었잖아요. 동그랗게 앉아서 오늘 반드시 할 전략, 오늘 반드시 써먹을 전략, 또는 오늘 반드시 할 거.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지금은 자기 자리 익히는 것을 연습 중이에요. 포지션별. 음, 뭐, SG, 뭐, PF, 파워포워드, 뭐, 그 센터, 자기 자리 지키기 단계인 거죠. 지금, 뭐, 어떤, 그렇게, 수비, 공격할 때 자기 자리 했는지 안 했는지를 계속 반복하는. 그거, 어떤 데는 그거, 어디는 기브 앤 테이크 하자. 주고 바로 달려가고 다시 주고 이거 하자. 되게 생각보다 많이 심플해야 하더라고, 애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시합에 들어간 순간 아이들이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해설위원한테 기브 앤 테이크 해야 돼요. 자기들을 안 지키고 있죠. 그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게 하고 있어요. 그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찰일기 하는 그 정도. 지금도 그렇지만 잘 되는 데도 있고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개념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개념을 쭉 열거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애들이 해설하기로 개념을 지금 잡아간다. 그 말씀인 거죠? 네, 성찰일기, 그다음에 해설하기. 그 성찰일기에서 아이들이 그 자기가 우리 체육 수업에서 배운 개념과 그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농구랑 연결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가, 자기가 오늘 그 개념을 써먹었는가, 또는 그거를 어떻게 전이시킬 수 있을까,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다음을 위한 질문,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일반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아직 그게 남아 있는 거죠. 네, 좀 더 조직화가 필요하고, 이제 그 해설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 개념어들의 어떤 향연, 개념어 대잔치 스크립트를 애들이 짜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보여준 그 세 개를, 그거 세 개를 보고 하라고 해도 애들이 그것도 잘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주고 하지만 이제 이걸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거 녹음된 걸로다가 그거 한다 그래서 녹음된 거 지들이 들으면 또 이제 충격 받더라고요. 애들이 사용하는 말 딱 하나,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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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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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야 돼요, 뺏겼어요,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본인들이 알게 되고 좀 충격을 받더라고요. 네, 되게 웃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짠 걸로 해서 수행평가를 본다, 또는 그 실제 경기 상황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 개념어를 넣어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최종 목표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그래스로 했을 때 골. 네. 네, 읽어보니까 음. 이제 일반화 옛날부터 되게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일반화는 우리가 짜는 거예요? 아이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짜봐야 돼요. 그 포괄적 진술, 일반화된 문장을 우리가 짜보고 아이들한테도 제시하고 알려주고. 제시를 해요. 네네. 그리고 5개에서 9개 정도의 일반화. 일반화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고, 네. 아이들이 그걸로 초반에 조사하면서 조직하면서 일반화를 만들어 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언어로.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언어인데, 네. 근데 이미 아이들이 답을 알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 아니면 여기서 더 이상 일반화를 어떻게 만들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아이들 수준에서. 음. 왜냐하면 저도 만들기 어려운데, 아이들이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 이걸 일반화를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되나? 음. 저 이거 일반화 만드는 거 시간 꽤 걸렸거든요. 우리도 만들기 힘들죠. 근데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론 수업이 엄청 늘어나겠는데? 음. 아이들 짜증내겠는데? 왜냐면 저 이거 만들 때 되게 짜증났거든요. 그렇지. 머리 아프고. 엄청 머리 아팠어요. 네. 근데 뭐 지금이야 그냥 어렵지 않게 만드는데. 근데 이거를 애들이 일반화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 일반화를 자꾸 계속 읽어보면은 이거 애들이 만드는 건가? 이렇게 되고, 어느 단계를 읽어보면 또 교사가 미리 만들어 놔야 되나? 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사가 먼저 우선 만들어 놓고, 아이들한테 개념이나 사실적 질문이나 아니면 개념적 질문, 그 다음에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들이 음. 개념도 찾아지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개념어들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질문의 개념어가 다 있긴 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찾아보고, 그게 조사 아닌가. 우리가 던지는 질문을 스캐폴딩 음, 하면서 음. 아이들이 그 질문을 찾아가고 조사하고, 그걸 나중에 일반화를 자기들이 그 개념어 중에 일반화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화를 만들긴 했으나 음, 애들은 알려주지 않아요. 음, 저는 포괄적 일반화만 하나만 알려줘요. 맞아요. 하나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음,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일반화 하나에 질문이 한 대략 한 5개에서 몇 개 들어갔냐? 여기 써있죠. 오케이. 9개 어, 들어가는데 사실적 개념적 질문이 대략 한 3개씩 들어가고요. 음. 그다음에 흥미를 유발한 질문, 토론을 유발한 질문이 2개 정도, 한두 개 정도 들어가요. 하나의 일반화당 네, 하나 일반화당. 이렇게 된다 그랬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일반화, 그 포괄적 일반화 말고 음, 그 밑에 하위 일반화를 그 안에 일반화에 담겨져 있는 개념어들 있죠. 그걸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요. 네, 그럼 그 아이들이 그걸 조사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 일반화를 만들어 보면 내가 만든 일반화랑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이 잘 조사하고 잘했다는 증명? 근데 똑같지 않아도 비슷해지면, 아, 음, 이번 아이들이 잘 알아들었구나. 이런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이거 계속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음. 그 방법밖에. 형진 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만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일반화 개념을 만드는 것도 지금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 그래서, 어, 그냥, 일단은, 그러니까, 이까지 가는 것, 그냥 이제 저는 아직 이 단계까지 가는 것도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제, 여기 이 부분 요번에 이제 좀 읽어보면서는 사실은 크게 이해가 좀 잘 안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좀 그런지, 음, 그냥 막연하게, 아, 이게 당장에 적용하기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이제 단순하게라도 어떻게 적용해 볼까, 막 그냥 그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냥 여기에서 일반화 쓰기, 뭐 안내 질문 이런, 이게, 그러니까 이 글로서는 이해가 가는데, 음, 저도 학생들이 이거를 해내는 것들이 쉽지는 않겠다. 그리고 저는 사실 6단계까지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앞 단계에서 그냥 이제 그냥 주도적인 개념이나 마이크로 개념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좀 이해해서 알려주는 것도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들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뒷부분은 아직 저는 좀 개념이 좀 어렵네요. 음. 그 음. 69쪽을 한번 네, 볼까요? 네, 69쪽을 보면은 네, 우리가 아이들한테 시킬 것, 탐구의 과정, 네, 애들한테 이제 탐구를 시작할 때 탐구의 네, 과정에서 네, 처음에 관계 맺기에서 네, 네, 다음과 같이 질문을 접하게 된다. 네,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개념적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거죠. 작가는 또는 뭐 우리가 체육 수업 할 때 네, 농구에서 네, 어, 공을 효율적으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비능이 필요할까? 학생들은 뭐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한다. 그래? 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탐구 질문을 개념적 질문처럼 이렇게 좀 후킹하는 그것에 관계 맺기 그 개념에 좀 더 집중시키기 위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하기. 그 다음에 교사는 수업에 살펴야 될 뭐 이거 개념을 문의의 형태로 소개를 하는 거죠. 네, 개념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아예 처음엔 질문을 던졌다가
다양한 예를 접하고 각각에 대한 특성을 설명한다. 그래서 이제 얘들한테 학생들에게 제휴법은 뭐뭐과 같은 반면 환유법은 뭐뭐와 같다. 이 빈칸 한번 넣어볼까? 뭐 이렇게 해서 이 개념에 집중을 시키는 것, 이 개념에 대해서 집중을 시켜서 자, 그럼 이 개념이 진짜로 맞아? 맞는지 아닌지 이 개념을 키워드로다가 한번 조사 한번 해보자. 음. 라고 해서 조사를 시킨다고 나와 있네요. 이거를 혹시, 그러니까, 이걸 농구로 예시를 들면, 음. 뭐 관계 맺기나 집중하기가 뭐 어떤 식으로 그럼 이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이해하기에는 어, 사실 우리의 어떤 교과로 이제 이게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사실 타교과이거든요. 계속 이걸 이해를 하려니까. 그래서 이건 체육에서 뭐지? 계속 이 고민이 계속 들거든요, 사실은. 이제 보면서 그럴 수 계속. 있죠. 네네. 그래서 그걸 저도 지금 보고, 2단계를 해보진 않았어요. 음, 6가지를 돌려보진 않았지만, 네네. 지금 우리가 같이 한번 돌려보는 것도, 네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자, 우리의 그것은 전략 또는 뭐 관계 맺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농구 경기에서 점수를 많이 딸 수 있을까 또는 뭐 개념이니까 개념적 질문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뭐 패스가 가능할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나의 개념으로 해서 관계 맺기에서 한 다음에 효율적인 패스 또는 효율적으로 어 효율적인 패스? 이거는 개념어라고 음.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면 뭐 좀 더 큰 의미에서 뭐 농구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음, 어떤 것들에 집중해야 할까? 뭐 이런 것들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매크로하게 패스나 뭐 아니면 슛이나 이렇게 가야 될지 시작 단계에서 그것도 좀 고민이긴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편안한 패스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되고 어떤 공간으로 달려야 될까? 음, 어떻게 어디로 달려야 될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패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이게 개념적 질문이 개념이라는 게 저는 처음 짰을 때 농구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었고 공간이었고 공간 창출이었거든요. 그렇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또는, 그리고 공간을 창출하는 거고. 음, 이거의 시작이 그러니까 이 관계 맺기라는 게 그러니까 그 농구라는 하나의 그 이제 종목 안에서의 어떤 특정한 기능에 대한 거를 관계 맺는 건지 그쵸, 아니면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패스에 대한 관계 맺긴 거예요. 패스. 그러니까 하나의 차시에 대한 관계 맺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여러 네, 가지의 네, 상위 매크로 개념이 있다면 그 네, 하위에서도 네, 이제 5개에서 뭐 7가지의 일반화가 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또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들이 음, 뭐 패스도 가르쳐야 되고 드리블도 가르쳐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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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도 가르쳐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있을 거 말이죠. 네, 네, 그 네. 중에서 하나 여러 패스 가지 기능 중에 하나. 그렇죠.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편안하게 공을 전달해서 이제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네. 효율적인 공격을 위해서 패스를 그렇죠. 어떻게, 패스를 어떻게 해야 되고, 패스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며, 드리블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가. 우리의 움직임은 어떠해야 하는가? 네. 그래서 또 어떤 드리블까지도 기능 연결할 수 있거든. 네. 맞아요. 어떤 그러니까, 기능, 두 개를 네. 연결해도 되고, 예를 들면, 하나만 해도 돼. 네, 농구라는 상위 개념이 있고, 네. 이제 그거에서부터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농구 안에 있는 패스, 드리블, 슛 이거에 대해서 각각에 다 관계 맺고 집중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농구라는 상위 개념이 아니라 음. 영역형 스포츠의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역형 그렇게 스포츠 가야 돼. 안에 영역형 스포츠 안에 농구도 탁구 이렇게 뭐 이렇게 농구를 이용해서 농구 영역형 탁구, 네. 스포츠를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농구라는, 네. 맞아요. 여기서
어떻게 패스해야 될까라는 용어는 굉장히 마이크로해 보이고, 아까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우리의 움직임이라는 단어, 그리고 패스라는 단어 대신에 기능, 기능. 어떤 기능을 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어떤 개념적 질문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죠? 어떻게 협력할 수 그렇지. 있을까? 어떻게 협력해야 협력해서 될까? 공간, 슛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창출할 수 있을까? 뭐 음.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적 질문이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관계 맺기 할 때. 근데 그날 패스를 연습을 시킬 거면 패스에 관련된 개념적 질문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어디로 움직여야,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로 움직여야 수비를 피해서 패스가 될까? 좋은 패스가 될까?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렇죠. 그 하나의 단어. 이거는 네, 한 탐구 패키지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래서 개념적 질문이 몇 개가 한 3개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음. 네, 음. 패스에 관해서. 아, 그러면 받는 사람은 공을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움직임이란 말 들어가죠. 개념어가. 음. 네. 뭐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말을 해놓으면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우선 처음. 아, 이런 수업을 하는구나. 음. 오늘 이걸 지금 할 거구나. 라는 게 지금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호기심을 촉발하는 질문에는 너희들이 편안한 패스를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뭐 아니면은 어떤 약속을 할 것인가? 음. 약속이 있을까? 이것도 약속을 잡아보라고 하면 그게 전략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네. 그게 이제 호기심을 촉발하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뒤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개념을 이제 애들한테 알려주고 이거에 관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제는 움직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완성을 이제 조금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패스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음. 그리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거를 패스가 편안하게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드리블해서 피해가지고 주느냐, 아니면 수비가 붙기 전에 주느냐, 아니면은 뒤로 돌아가서 수비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뒤로 가서 받아서 수비가 안 붙은 사람이 바로 빠르게 패스를 하느냐. 이 방법은 애들이 조사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것들의 공통점, 여러 가지를 사실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방식대로의, 여기에서의 그 논리대로라고 한다라면, 아이들에서, 어, 음, 패스는 또는 뭐 여기 위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문장 구조를 완성한다 해가지고 제휴법은 뭐뭐와 같은 것처럼 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정리가 개념 정리를 해서 해야지. 이것이 맞는지 아니면 또는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한번 음. 조사해 볼까? 그럼 어떻게 패스해야지 그거 될까? 그러니까 또는 슛은 음, 맞아요. 조사하다 보면 공을 가진 사람과 공을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나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조직을 공을 가진 사람이, 공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음, 이렇게 조직을 해서 정리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조직 및 정리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비교해서. 교차 비교 차트에 배치한다. 그렇지. 네. 조사를 아까 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낮더라. 또는 많이 음, 뺏기더라. 또는 공간 확보가 어렵더라. 음, 또는 이 포메이션으로 하면은 공간 확보가 쉽더라. 또는 상대방이 키가 큰 애들이 대다수가 많더라.
그러면은 외야 쪽에 우리가 포진해야 되더라. 아니다. 상대방이 키가 작다. 그러면은 우리 쪽에 센터가 그 안쪽을 파고든다. 또는 안쪽에서 대다수 이렇게 위치한다. 거기 전체적으로 뭐 그거 하다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전략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나오지. 그죠? 음. 거기에서 이제 일반화를 학생들이 뽑아내야 되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일반화는 약속을 해가지고 패스를 하고 움직이면 패스가 쉬워지고 슛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온다. 음, 이렇게까지는 애들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만든 거는 전략적인 움직임은 공간을 창출한다. 이거를 애들한테 일반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아이들이 개념적 질문이나 사실적 질문을 계속 해온 거거든요. 음, 그럼 애들은 이걸 이제 일반화를 찾아내는 거죠. 아, 약속해가지고 하니까 패스가 수월해지고 음,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겠고 그러다 보면 어느 공간으로 달려야 되는지도 알겠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약속을 통해서. 음. 이게 일반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영역형 스포츠는 이게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공간을 만들어서 슛까지 가는 거. 이거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 이야기는 다른 스포츠의 전이가 되고, 이걸 그대로. 그다음 성찰하기까지. 어떻게 이게 확장시켰는지, 우리 생각을 변화시켰는지. 성찰하기가 중간중간에 들어가네. 성찰하기 맨 끝에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매 시간 뭐 매 그거마다 뭐 그거 한다고 하네요. 그럴 수 네. 있다고. 네. 그래서 그게 아닌가. 이 순서대로 하다 보면, 좀 농구를 예시로, 농구 패스, 그 다음에 패스를 예시로 지금 한 거거든요. 음, 이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리 계획해놔둔 건 우선은 우리 셋이 모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교사들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건 개념이 뭔지, 우리가 애들한테 그 종목에서, 아니면 그 단원에서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개념이 뭔지, 그거를 이제 뽑아내야 되고요. 그 개념어를 통해서, 스트랜드 짜고, 음, 단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반화는 뭘 어떻게 만들 것인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 학교의 실정에 맞게 그 단원은 뭘 먼저 할 것인지는 그건 우리가 짜면 되고, 그게 이거더라고요. 뭘 먼저 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저거더라고요. 주의, 어디니? 단원 웹. 뭘 먼저 공부할 것인지. 음, 네, 웹을 짜고 난 다음에 이 웹에서 뭘 먼저 할 것인지 순서 정하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순서는 내가 정하는 거고요. 웹은 우리끼리 같이 만들고요. 음, 네, 우리 셋이 할 일이 그거더라고요. 웹을 같이 만드는 거. 그렇죠. 단원에서. 네, 근데 그게 이제 혼자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해보는 거죠. 음,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초보자니까, 혼자서 안 되니까, 셋이서 만나서 해보는 거잖아요. 네.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여주고 얘한테 이 음, 사진을 보여주고 음, 한번 짜봐 하고서 이렇게 시켜봤어요. 네, 그랬더니 얼추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느낌? 네. 관계 맺기. 시청후 왜 이 순간 패스했을까? 얘가 이렇게 패스했을까? 다시 여기 밑에.
자, 관계 맺기에서 이 영상에서 이제 후킹하는 거죠. 애들한테. 야, 이거 얘 왜 저따구로 한 거야? 왜 저렇게 나온 거야? 사전 지식 활성화하기, 그다음에 집중하기. 농구에서 전략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까? 라는 개념적 질문으로다가 제시를 해서 그거에 함께 포지션, 드리블 이런 사실적인 내용들에 대한 지식이 뭐가 좀 있어야 얘네들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니까 사실적 지식들 뭐 그런 여기에 이거를 풀어내기 위한 이거를 앞으로 풀어내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 여기서 다 개념을 학습해야 돼요. 사실적 지식을. 사실적 질문을 통해서 네, 사실적 질문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전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들, 알아야 될 이론적 지식들을 배워야 해요. 네. 배우는데, 자, 너네가 이제 이거 이론적 지식 이런 거 배웠잖아? 이것에 대해서 뭐 용어들을 이렇게 배웠어? 아, 이런 패스도 있고 저런 패스도 있고, 야, 2인 전략도 있고 3인 전략도 있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가 아니라, 배워야 될 거면 가르친다. 가르친 다음에, 야, 그러면 진짜 지금부터 한번 비교 한번 실습해갖고 조사해보자. 우리 체육으로는 몸으로 한번 맡아갖고 되는지 안 되는지 니네 한번 10개 던져가지고 몇 개 들어가는지 한번 비교해봐. 어떤 자세를 했을 때. 또는 2인 1조로 했을 때와 역할 비교 한번 해봐. 또는 다른 팀과의 전략을 한번 비교해봐. 이걸 신체 활동을 통해서 또는 야 2대2로 하는데 어떻게 이 센터 키 큰 애들이랑 그리고 키 작은 애들이랑 했을 때 그리고 슛 능력 좋은 애들이랑 뭐 이렇게 다양하게 뭐 전략을 그거 한번 조사해봐. 비교해봐. 그리고 뭐 10분 동영상 니네 성공한 영상을 한번 찍어봐. 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및 정리학인데 팀 전략 지도 만들기 활동. 자신의 움직임 패턴을 본인들의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최종 논문으로 발표할 거야. 또는 발표 자료로 발표할 거야.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딱 비교 분석표를 만들 거야. 애들이랑 대화를 해서 전략 도식화해서 노트에 정리한다. 그래서 이제 일반화. 경기 상황에 따라 전략이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능은 어떤 맥락에서 더 효과적인가요? 그랬더니 개별 상황을 넘어서 일반적인 전략 적용 원리 도출? 이거 일반화학인데 여기 질문을 여기다 적었지? 아까 우리 7단계 거기에서는 질문으로 나와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은 일반화를 진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69쪽에 나와 있는 걸 보니 다음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 가지 진술을 작성하라. 일반화된 진술을 작성한다. 교사는 학생에게 개념적 질문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요약하도록 요청한다. 여기 보면은 우리 69쪽 일반화. 이거 41쪽이구나. 이 시 안에 존재 패턴 안에 연결생체 일반화 명령어 정. 우리 69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개념적 질문을 한 번 더 던지는 거죠. 그때 아이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들이 조사한 것들 뭐 그것에 대해서 일반화된 진술을 한번 각자가 해보는 거죠. 조직 및 정리한 것에 대한 어떤 이제 그 패턴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개념적 질문에 따라서 자기들이 했던 그 안에서 이제 제일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렇죠. 그래서 야 내가 이거 다 조사해봤더니 내가 이거 다 해봤더니 야 결론은 딱 나왔어. 야 그 공간이라는 것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팀원이 모두가 협력해서 약속된 움직임을 해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이들 입장에서 지금 만들어 본 거야. 야, 2인 패스도 해보고, 야, 이것도 해보고, 역할도 해보고, 뭐 했는데, 기브앤테이크,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시예요, 예시. 예시로 해서 나왔는데, 조직 및 정리하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했었던 것들, 조사하기에서 했었던 것들, 조사해봤던 것들에 대한 비교 분석표를, 야, 이거 했을 때 1번, 이거 했을 때 이거는 좋았고, 이거 안 좋았어. 2번, 이거 좋았고, 이거 안 좋았어. 3번, 이거 좋았고, 이거 안 좋았어. 그렇게 조사하기에 대한 조직 및 정리하기. 뭐 그래프로 확률 이거 할 때 몇 프로 했음 여기 나오네요.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도식화하고 내가 사용한 전략 순간에 대해서 노트에 정리하기. 이거 했을 때에 우리의 공통적으로 느꼈던 감정 뭐 이거 했을 때 각자가 뭐 했었던 그런 것들을 다 수합해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질적 연구하는 거야. 논문 쓸 때 하나의 연구 과정인 거죠. 탐구 과정이라는 게 조사하고 근데 실제로 한번 이거 이제 다 조사한 것들 다 이제 통계들 다 모아보고 그 다음에 통계에서 보았더니 이제 결론 내야 돼. 예, 결론 내야 되고 전이하기 이거는 결론 및 재현 재현은 성찰 쪽에 있어야 되려나? 이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전이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전이점 찾고 일반화를 위해서 최종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지는 거죠. 이 최종적 질문은 뭐 언제?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포괄적 일반화 거기에서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일반화 했었던 것을 질문으로 던지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맞나? 우리가 애초에 세웠던 포괄적 일반화, 이 스트랜드, 단원 웹에서 중요했었던, 포괄적 일반화. 우리가 애초에 세웠던 포괄적 일반화를 가지고서 만든 것 아니겠나. 내가 이 농구로다가 단어 웹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능, 전략, 상호작용도 가르쳐야지. 그렇지, 우리. 핵심 개념은 우리 변화야. 체인지, 성장이야. 성장. 그렇다면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기능과 전략과 상호작용을 가르쳐야 되겠다. 기능에는 드리블 패스 슛이 있고 농구, 전략에서는 기브앤테이크가 있고 공간 활용이 있고 상호작용에서 이거 하위 개념이게 되겠죠. 하위 마이크로 개념. 그죠? 그러면은 농구 기술에 이제 개념적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게 이 기능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걸로다가 질문을 하는 거지. 드리블 패스 슛 배울 거야가 아니라 농구 기술은 경기 전략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까에 대한 뭐 이런 질문을 던졌네요. 문제는 이 질문을 그대로 하면 애들은 그렇지. 뻥 하겠네요. 뻥지겠네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연결 다리를 어떤 단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스텝을 밟아야 된가. 네, 스텝을 한 단계씩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던져주면 안 되겠죠, 애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근데 조금 지금, 네, 어려웠었던 부분들, 또는 지금 형제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좀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가 이 책을 다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서,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툭툭 튀어나오진 않지만, 하나를 결국 짜보다 보면 이것에 기대서 하나씩 짜보다 보면은, 그리고 짠 것뿐만 아니라 짠 대로 한번 해보고 조금씩 적용해보고 해보고 나면은 다시금 이렇게 순환해서 다시 돌아오면 이거 실제로 이거 적용하면서 뭔가 또 느끼고 적용하면서 또 느끼고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71페이지에 음, 제가 요게 개념이 좀 안 잡힌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은 그 수업 계획과 단원 계획을 모두 수행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을 동시에 실행한다 이렇게 해서 좋은 수업 계획은 한 단원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고 단원 계획을 구현할 수업 계획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음,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앞쪽에 저희가 이야기 지금까지 했던 그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 관점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중기적 관점에 대한 걸 이야기한 거였어요? 좀 전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 단기적, 중기적이죠? 단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기적이에요? 저는 사실 뭐가 맞는지 이거에서 좀, 아, 이거는 중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음, 앞에서 음, 기능을 배웠다면, 다 배웠다면 음, 중간에 그러니까 중기적 관점에서 여기까지 지금 이거 서강 선생님이 물어본 거 있죠. 음, 그거는 중기적 관점이고요. 음. 아까 패스에 관한 우리 예시를 네네, 했었잖아요. 네네네. 음. 패스 하나만 봤을 때는 단기적. 그렇죠. 우리가 단원 웹을 지금, 에서부터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단원 계획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단원 계획이라는 건 중기적 관점에서는 단원 계획이라고 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수업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네. 여기 그런 것 책에서. 같아요. 네, 네네. 그럼 이 수업 여기 계획에서도 이 단원 계획 과정이 이 과정을 그대로 거쳐서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이제 네.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단원 계획이 사실은 더, 먼저, 그러면 이제 단원 상위 계획에서는 요소, 네, 단원 상위 요소 계획이 아닐까요? 중기적 관점이면 그게 더 그 상위 요소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매크로 개념이 중기적 관점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각 차시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단기적 관점에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네. 음, 그렇죠. 이게, 어, 네. 사고방식을 동시에 실행해야 된다라고 나와 네네. 있네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로, 아래로, 사이클처럼 여기 왼쪽에 있는 그 70쪽의 사진처럼 우리가 이 단계를 거칠 건데 순환하면서 그러나 선형적이진 않아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어디, 그 선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저도 어디서 어, 본 것 같은데. 그죠? 요 네. 이번 단원 안에 우리가 한 것에 안에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음, 어쨌든 이게 순환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또는 작게 했다가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크게 했다 어 그래서 여기 C11쪽에 수업 계획에서 하나의 일반화 또는 단원 스트랜드 개발할 때 음, 거기에서 수업 계획에서 이 탐구에서 학생들이 언제 이 미니 탐구를 마무리하고 다른 이해에 집중할 수 있을까? 미니 탐구.
아까 봤었던 우리는 이번에 미니 탐구, 뭐 팀워크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또는 야 드리블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야. 이 미니 탐구죠. 그죠? 드리블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개별 기능. 개별 기능. 음. 기능 아래에 있는 드리블에 대한 것에 대한 탐구만 했을 경우에 그걸 우리가 작게 보고서 그것에 깊이 파가지고 할 경우에 이거는 미니 탐구가 되겠죠. 음,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 얘기하셨던 뭐 공간이나 뭐 아니면 협력, 아까 여기에서 나왔던 이 개념적 질문들, 음. 그러니까 기능, 그다음에 뭐 이제 전략, 그다음에 아까 정의적 영역 이런 것들이 이제 단원 계획에서 세워져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이런 것들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패스도 배워야 되고 뭐 드리블도 배워야 되고 뭐 슛도 배워야 되는 것들은 이제 수업 계획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이제 그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마이크로 개념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네, 네, 저도요. 음. 그럼 조금은 더 제가 아까보다는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 미니 탐구하는 게 나중에 네, 다 전체 연결돼서, 프로토로 연결하고, 음, 네, 저희 재방문이라는 게 뭔지, 여기 그림에 대방문. 재방문. 그러니까 그러니까 탐구를 했는데, 음, 아이들이 또 그 탐구가 필요하다면 또 재방문해야 된다는 소린가요? 그렇게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뒤로 갔다가 응, 조사하기 갔다가 다시금 집중하기 가기도 하고 뭐 응, 조직 정리하기 갔다가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금 또 이 패턴을 또 다시 돈다 뭐 이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쪽에서 이 재방문 또는 다시금 반복한다. 70페이지에 그 표 보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음, 그림, 표본. 음. 그 재방문이라는, 연결하고 미니 탐구는 이해가 되는데, 재방문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아니면 이렇게 한 뭔가에서 바퀴 돈 일반화를, 다음에 음, 한 바퀴 돈 다음에 또다시 재방문을 한다. 그러니까 그 패턴대로 그 같은 주제로다 또다시 연구한다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일반화까지 갔는데, 그 일반화에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뭐가 어디가 잘못된 거지라고 다시 그 재방문해서 여기서 다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앞에 그럴 수 어떤 있겠네요. 문제 있을 그럴 수 있겠어요. 음. 조사하기를 다시 간다든가, 네네네네. 이렇게. 아니, 그렇겠네요. 그 앞 시간에 이제 그 단기적 관점에서의 그 스트레스 안에서의 그 과정들을 다시 훑어보면서 이제 그 뒤에 과정에서 이제 오개념 생긴 것들을 찾아내거나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음. 그 제가 이 그림 이제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단기적 관점이 작은 동그라미들이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게 다 합친 것들이 이제 중기적 관점이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가운데 있는 제일 큰 거. 그러게요. 음, 그러게요. 단원 안에서의 그 네네네. 트렌드 하나하나네요. 네네. 그래서 미니 탐구는 작은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트렌드 안에서 음. 또 작은 그 탐구를 하나 할 하나의 수도 하위 있고, 요소일 수도 있고. 예, 예. 음. 음, 그거를 그러네요. 우리가 재구성해서 크게 할 것인지 작게 할 것인지 뭉탱이로 할 것인지 그거를 정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죠? 결국에는 이렇게, 근데 보면은요, 음. 벤 다이어그램 형성 지금 느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트랜드가 큰 개념을, 큰 단원을, 이 단원을, 포괄적 일반화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나머지 작은 스트랜드들을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 걸쳐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 관계. 네. 근데 보면 미니 탐구는요, 포함 관계를 하나도 안 걸쳐 있어요. 이거는, 아, 네. 그 한마디로 이렇게 교집합이 되어 있지 않다. 다른 것들은 다 네. 교집합이 되어 있는데, 음, 네, 여기 포괄적 일반화를
증명하기 위해서 교집합이 다 돼 있는데 얘는 음. 안 돼 있거든요. 이 그림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이거는 그림을 잘못 그린 거 술 먹고 그려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탕고, 미니 탕고. 미니 탐구. 참 궁금하네. 이 미니 탐구가. 음. 아무튼 그 아까 서방 선생님이 말하는 게 미니 탐구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왜 동떨어져 있는지 혼자 궁금하네. 어쨌든 이거 지필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네. 아, 그리고 저기 보면 68쪽에 네, 음, 68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래의 토끼의 속도처럼 해서 네. 학생의 기능과 지적 성숙으로 인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탐구 단계를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고, 때로는 2번의 수업으로 전체 주기를 통과할 수도 있고, 음. 그렇다고 2번의 수업 안에 탐구의 각 단계를 항상 다 하지도 않아도 된다. 음. 네. 또한 탐구 모델 수업 계획 템플릿으로 사용해야만 한다고 옹호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탐구 단계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되, 탐구 단계는 단기 및 중기 계획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음. 예, 그래서 여기에서의 어떤 것은 반드시 모두 거쳐야 하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뭘 뽑아내면 되냐? 일전성을 뽑아내면 된다. 일반화를 아이들이 스스로 뽑아내는 방법들. 여기 관집 교조는 하나의 방법이고, 탐구의 방법. 우리의 목표는 일전성 아닌가? 일반화하기, 전이하기, 성찰하기. 그렇기 때문에 체육에서 우리가 조사기 또는 뭐 이렇게 한번 해봐 하는 것을 탐구의 과정은 반드시 거치게는 하는 것이 맞다라고의 그걸로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체육에서 어떤 탐구 방식을 하게 할 것인가? 어떤 탐구 방식을 하게 할 것인가? 단, 음, 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의 학생들한테 패턴을 주면은 뭐 탐구라고 생각하고 또는 평상시에 우리가 준다라고 하면, 자, 우리는 탐구를 주는 게 아니라 미션을 주었단 말이죠. 대다수. 그죠? 자, 지금부터 10분간 해갖고 골 10개 넣기. 또는 개인당 10개 넣고 와. 또는 자기 최고 거기에 도전하고 와. 라고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턴을 그렇게, 또는 가르쳐 준 대로 이거 지금 완벽하게 하고 와. 인데 이거를 어떻게 물음표로 던져야 아이들이 열심히 해보고 생각도 많이 하게 할까? 하려면 물음표로 던지는 야 우리 체육에서의 탐구의 과정이겠다. 그 탐구의 과정이라 하면 연락에 많이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이거 내가 이런 느낌이 아이들이 들어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번 도전해보면 될 것 같아. 야, 될 것 같아. 야,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슛에서 우리가 어디를 맞춰야지 될까? 우리 그 백보드에서 보면은 우리 보드판 했을 때 어디가 확률이 가장 높은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또는 뭐 팔로만 했을 때, 무릎으로 했을 때, 점프해서 했을 때 어떤 게 더 정확성이 있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미션을 지금부터 최대의 또 빨리 가르쳐주고 빨리 해가지고 우리는 빨리 자세 알려주고 빨리 그 정답 알려준 다음에 지금부터 10분간 해가지고 니네 기능 익혀와. 이게 우리의 그거의 느낌표 챌린지였다라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물음표로 던져줘야 되는 것 아닌가. 체육에서 탐구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동의가 되시나요? 그죠? 네. 얘기하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그래서 체육은 그래서 어떻게 탐구를 시키란 거야가 계속 머릿속에 좀 힘든 그런 거였었는데 그 이거를 움직이면서 패턴을 찾는 거. 음, 움직이면서. 슛에서의 패턴이 있잖아요. 잘 들어가는 패턴. 음, 패턴 찾기. 패스에서의 패스가 잘 연결되는 패턴 찾기. 음, 드리블에서의 빠르게 드리블해서 방향 전환을 한다던가 이럴 때 패턴 찾기. 각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음. 이런 패턴 찾기. 결국은 그게 조사하기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 구성주의, 네, 귀납적, 네, 맞죠? 네. 빅데이터를 그리고 애들 조사하기가 팀별로 조사한 빅데이터를 것도 모으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렇지, 같아요. 네, 뭐 그렇지. 조- 조직 및 사례들. 정리하기가 그 네. 빅데이터를 데이터 전처리하듯이 이렇게 정리하는 단계인 것 같고. 네, 깔끔하게 정리해서 네네네. 딱딱딱 애들이 이제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설명하는 게 이제 일반화 정리하는 것 단계인 것 같고, 같고. 네. 음, 이게 어쨌든 이게 뒤에 다 나와요. 그래서 방법이 조직 정리하기, 조직 및 정리하기, 조사하기, 음, 집중하기 방법들이 굉장히 음, 많더라고요. 아, 아, 방법이 각 있어요. 당에 있겠네요. 그러겠다. 예시들이 우리 체육, 있겠네요. 네, 그렇지. 예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시에 따라서 우리 체육은 어떻게 이렇게 이 음, 전략을 쓸 음, 것인가. 그러네. 네, 이제 막 적용할 것들이 막 나오겠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책을 먼저 하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가 봤어요. 1장부터 시작할 음, 때 예. 4장부터 시작했어요. 4장. 아, 아, 사장. 크게, 3장. 크게, 3장. 음, 3장. 3장부터 시작했어요. 1, 2장은 빼고. 아, 음, 저희 팀에서는. 네, 거기 뭐 다른 학교에서, 교과, 다른 그죠? 교과, 그러니까 학교 간 음, 저기 수업 공동체거든요. 네. 그래서 1, 2장은 뺐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번에 공부를 했으니까. 음, 개념에 관한 거잖아, 이거는요. 네네. 이 책의 개념에 관한 거니까 음, 뺐고 3장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오늘 5장, 아니 목요일 날 5장 했거든요. 음, 근데 5장을 보니까 저번에 우리가 했던 그 관계 맺기, 집중하기, 조사하기, 조직 및 정리하기 이것 중에 5장이 집중하기더라고요. 음, 음, 보니까 와 전략들이 굉장히 많고 4장도 이거를 이제 4장이 그거죠. 관계 맺기. 관계 맺기. 관계 맺기에 또 전략이 또 따로 딱 다 나오더라고요. 어, 네.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오케이. 네. 그리고 끝나야 책이. 음, 이제 방법들이 쫙 나오네요. 네. 성찰하기까지 쫙 나오고. 그리고 음, 맨 마지막 단원이 이제 성찰 다 끝났으면, 성찰하기가 마지막이잖아요. 네, 끝났으면 결론, 용어 해설, 끝이에요. 네, 네. 결국에는 이제 이 1, 2, 3장은 크게 이제 개념 기반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뭐 큰 거, 매크로라면 뒤에부터는 4장부터는 마이크로로 이제 더 네,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단계들을 다 적용 수업 시간에 질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주예요, 주. 음, 이 단계별로. 토론 프로토콜 뭐 이런 거 이제 거미줄 토론, 네네. 선호도 다이어그램 뭐 이런 거 보면 모국어 연결 뭐 이런 거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말을 하게 할 것인가 음, 이런 거거든요. 네. 네, 이거 보면 명확해질 것 같아요. 음, 그 163쪽에 보면은 네, 조사를 위한 전략 및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서 출판 자료를 통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테크놀로지 웹이나 코딩 뭐 이런 거에서 조사할 수도 있고 영상 자료를 통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체험 방법이 있네요. 우리가 체험이고, 그러겠네. 그다음에 농구 영상 보여주면 영상으로도 조사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 체험 방법의 실험. 실험. 우리가 직접 실험해서 내 몸을 통해서 네네. 실험하면서 움직이게 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체육이 나오네. 예시가 168쪽에 실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하고서 실험 168쪽에 체육에서 학생들은 공을 차거나 치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찾기 위해 실험을 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게 맞네요. 이렇게 나오네. 맞아요. 근데 교과서를 찾아보는 것도 조사거든요. 그렇지. 그러네요. 교과서 생각보다 되게 친절하게 많이 나왔어요. 교과서가 아주 그냥 주옥 같은 게 정말 많이 엄청 있죠,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간혹 다른 출판사 우리 교과서 선정하라고 출판사 거 오잖아요. 어디 거 사셨어요? 어, 동아출판사네, 동아출판. 아깝다. 씨마스를 하셨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다른 교과서까지 다 갖다 놔요. 그래요? 왜냐면 왔잖아요, 샘플이. 그렇지. 그걸 다 갖다 놔요. 어차피 1, 2, 3학년 다 쓰잖아요, 그거. 그렇지. 한 내용 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엔 거기에 다 들어있긴 해요. 다 그죠? 들어있어요. 네. 네. 그래서 조사하기를 본인이 실험도 할 수도 있지만 교과서를 한 번쯤은 보라고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음,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방법이 어쨌든 할 수 있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아무리 봐봤자 모르니까 뒤를 다 공부하다 보면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 3장은 어떻게 단원을 계획하느냐가 중점인 것 같고요. 네. 네. 단원 계획 과정에서 1번부터 12번까지 쭉 하다 보면은 단원 계획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56페이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참 신기한 게요. 이걸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보면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걸 그러네. 읽지 않고 이것만 보면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음, 일반화 풀이하기가 뭐야? 뭐 이런 관계 개념 뭐 이런 건 대체 뭘. 56페이지에 표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뒤에 어, 갔다가 다시 보면. 네,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3장은 단원 계획을 어떻게 과정은 이렇다. 이 단원 계획 과정을 통해서 단원 웹을 만들 거야. 그리고 왼쪽에는 그러면 이 단원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애들을 이해할 것과 알아야 할 것과 수행할 것을 나눠. 우선. 그리고 이거를 개념 탐구를 모델을 순차적으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은 재배열 단원을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스트랜드를 뭘 먼저 할 것인가 순차적인 건 아니니까 뭐부터 할 거야.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배정할 거야. 몇 주, 몇 단원, 한 단원에 몇 주, 뭐 이런 거 할 거야. 그 다음에 일반화 순서 정하기가 아까 그거거든요. 순차적인 게 아니니까 순서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안내 지문은 어떤 걸 만들 거야. 그리고 단원 매핑은요. 우리 단원끼리의 매핑도 있지만 다른 교과의 매핑은 어떻게 할 거야. 교과 간 뭐 어떻게 연결점을 어떻게 찾아서 매핑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치. 일반화 풀이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게 3장이더라고요. 네. 어찌 보면 3장이 제일 중요하네. 네, 큰 틀 만들기. 음, 네, 그거를 이제 실행시키는 전략들은 뒤에 다 있고. 오케이.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걸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의 저기, 단원 웹부터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이제 우리 뒤쪽에는 하나하나의 각자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 이제 탐구 과정에 대한 방법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관계 맺기서부터, 네. 그래서, 관계 맺을 때는, 관계 맺기 할 때는 이거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 앞에 어찌 보면 스트랜드를 짜고 단원 웹을 제시하고, 어, 여기에서 그 스트랜드 하나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를 이렇게 짜보는 것. 여기에서 들어갈 질문들, 탐구 단계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한번 양식대로 한번 짜보면서 뒤에 거를 보면은 이거 다시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단원 웹부터 웹, 그 다음에 스트랜드 하나, 단원 웹과 스트랜드 하나,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스트랜드 하나에 대한 탐구. 그죠? 그러면 농구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전략도 있고, 스포츠맨십도 있고, 뭐 한다라면, 전체적인 단원 웹에서 기능, 전략, 뭐, 그치. 뭐, 어, 음, 이런 것들을 놓고, 그 단원 웹으로 해서 한 다음에 그 하위 요소들, 스트랜드의 하나하나의 그 기능 부분에서의 그것들, 그 필요한 개념어 한 세네 개, 뭐 네다섯 개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일반화, 이 스트랜드 하나의 일반화가 하나 정도 나오겠네요. 한두 개 정도. 이게 단원 전체에서 스트랜드가 에서의 일반화가 다섯 개에서 아홉 개 뭐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스트랜드 하나에 한 많으면 두세 개? 많으면 두세 개 최대. 한마디로 기능. 우리가 아까 했었던 기능에서 그다음에 전략에서 또는 상호작용에서 뭐 이렇게 있다라면 기능에서 한 세 개 정도. 그다음에 상호작용에서 한 세 개, 네 개 정도. 제가 저번에 드린 거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어떤 거죠? 템, 유튜브, 템플레이트. 템플릿. 이거 어, 템플릿 저기 그 선생님 누구냐? 제가 공유해 드렸던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공유했던 거 네네. 잠깐만요. 혹시, 단어 스트랜드 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드렸거든요. 아, 다시 한번 드려보면 지금 단톡방에 하나 드렸어요. 지금 이게 웹이거든요. 웹도 음,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한번 공유해 볼게요. 선생님 거 열어서. 하면, 제목, 그거를 토픽, 네, 그거보다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이거 웹만 지금 제가 일반 웹만 다시 HWP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것도 뒤에 거. 보내주셨나요? 네, 예, 여기 있네요. 네. 그게 더
저기 잘 보일 거예요. 아, 이거네요. 네, 이게 그 선생님 수업 받고 제 거 그 동영상에 있죠. 동영상 네네, 맞아요. 그 같이 짰던 거예요. 선생님하고. 음, 네, 스포츠 영역 이해하기, 반응하기, 산출하기, 비평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가운데 보면 포괄적 일반화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 일반화가 지금 아래 거 있죠. 네. 초록색. 이게 다 일반화예요. 아, 하위 개념의 일반화. 네. 그러네. 잘 나와 있네요. 우리는 이 한 단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네, 여기에서 골라볼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맞춰서 가이딩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음, 질문을 또 이제 짜게 만드셨어요. 음, 선생님께서. 그것도 또 이제 짜봤어요, 한 번. 한 번은 짜봤는데, 농구에 관해서 여기 있네. 가이딩 질문이 이걸 이제 개념적 질문 한두 개의 개념적 질문. 네. 근데 이제 다시 또 엑셀을 하나 보냈거든요, 제가. 단톡방에. 네. 여기 만들어진 거는 포괄적 개념을 만든 거고, 이제 뒤에 일반화 된 거 있죠. 그걸 다 가이딩 질문을 만들어 본 거예요. 아, 네, 하나의 일반화에 대해 설명 있는 전략적 움직임 공간을 창출한다. 이것에 대해서 가이딩 질문, 네, 사실적 질문, 개념적 질문, 뭐 그거를 다 하나씩 하나씩 해서 그죠? 네, 네, 네. 음, 그래서 다 만들어 봤는데, 이제 이게 완벽한 건 아니고, 한 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음, 그래서 애들한테 수업할 때 이 질문에 있는 것 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지. 여기서 또 선택 집중해서 질문해야지. 질문하다가 시간 다 끝난다니까 이것도 질문 하나만 한 네, 군데쯤만 해도. 맞아요. 그죠? 그, 네. 음,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은 미리 숙제로 내주고 오기도 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찾아오라고. 음, 네. 여기 나온 개념적 질문, 개념 형성 질문, 사실적 질문이 네. 그 사실적 질문, 개념적 질문, 논쟁적 질문 그거 내용이에요. 맞아요.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게 논쟁적 그러면 질문이에요. 네. 그 세 가지예요. 개념 형성 질문이 그건가요, 그러면? 논쟁적 네네. 질문은? 아니, 개념 질문이요. 개념적 개념적 질문이, 질문이 개념 형성 질문. 근데 제가 개념 형성 질문을 잘못 만들었어요. 이 개념 형성 질문은요, 일반화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많이 왔었어야 돼요. 그러면 책에 네. 나온 거의 내용으로 따지면 사실적 네. 질문은 사실적 질문, 네. 개념적 질문은 개념 형성 질문, 그리고 네. 호기심을 촉발하는 질문이 여기서 개념적 질문이죠. 논쟁적 그러면. 질문, 논쟁적 질문. 논쟁. D. 어, 토론 D. 질문, 토론 질문. 네. 토론 질문. 토론을 위한 네네. 질문. 이게 네, 예, 호기심을 예, 예. 촉발하는 질문. 네네. 그렇지. 네. 그러면 그 개념적 질문이 C랑 Z 두 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 형성 개념적 질문이. 질문이 C 한두 개 개념 질문, 한두 개 개념 형성 질문. 그러게 이게 뭐가 달라요? 네. 그게 뭐가 달라? 볼까요, 한번? C. 개념적 개념적 질문과 질문이라는 게, 개념 형성 질문. 개념적 질문은 전략적 음. 움직임은, 잠깐만. 음, 개념 형성 질문은 뭘까요? Z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있네.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있나요? 이게 개념 형성 질문이거든요. 음. 개념을 형성할 때 쓰는 질문. 그냥 개념적 질문은 개념만 물어보는 질문. 음. 문제는 공간을 어떻게 창출하나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아, 이게 G가 네, C를 더 빌드업해 주기 위한 것이 G네. 네, 네, 그런 아, 거죠. 네, 전략적 움직이는 공간을 어떻게 창출하는가? 그럼 공간은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네, 아, 어떻게 이 공간에 대한 창출을 물어왔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개념적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형성해주고 더 키워줄 수 있는 거. 그럼 개념 구체화 질문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개념적 질문을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개념을 개념적 생각하게끔, 질문. 그러지 않을까. 네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F 사실적 질문은 답이 명확한, 그렇지. 네, 그게 사실적 질문이고, 음, 여기 농구 드리블 패스 슛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는 그 개념 형성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어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음, 과학적 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음. 야, 이거 보니까 이제 좀 뭔가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씩 수정 변형해서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각 단계마다 음,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달을 할 것인가. 이거 보면 네모퉁이 토론이라고 있어요. 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 어떤 질문은 네모퉁이 토론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동의하는 건 이렇게 가라, 어딘가에. 왜 그렇지. 동의하지 않는지, 왜 매우 동의하는지, 이런, 거기 주장해야 돼, 거기 가서. 그쪽에서, 그죠? 네, 맞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질문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지. 우선은 음, 이거를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좀 짜놓고, 이거랑 똑같이 하지 않아도 계략적인 단원 설계는 해놔야 할 것 같다는 네. 그런, 지금, 쌤이 주신 그, 파일, 네, 템플릿, 네, 그거, 워드 템플릿을, 그거를, 에다가 작성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이걸로 한번 제가 한글 파일로 변형해서 한번 공유해 볼게요. 다음 주에는 이걸 한번 짜보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야를, 이거를 지금 짜보고, 그 다음에 우리 조사하기, 관계 맺기 한번 쭉 보고 오면 되겠네요. 그 주 일요일에 저희 보거든요. 그럼 그 전날 모임도 그러네. 모이고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그 주 일요일 날 모이나요? 우리 그날? 네네, 이번 주, 오송역. 네. 이번 주 일요일이네. 그렇지. 네네. 우리 이번 주에 만나네요. 만나서 뭐 하면 되겠네요. 네, 이번 주는 만나서 네네. 이야기하시죠. 네. 네, 그날 처음 뵙겠네요. 얼굴 보고. 네.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공개 수업도 여기서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강제적인 이게 딱 있다라는 게 되게 좀 든든한 것처럼 느껴지고 좋습니다. 근데 아, 사실 저는 이걸 독서 토론을 딴 데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딴 데서 할 때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고 음. 이해가 안 됐어요. 음, 왜냐면 다른 타교과이기도 하고 아, 그분들도 정확하지 않아요. 음, 근데 시간을 40분으로 한정돼 있어요. 한 장에. 아, 40분이다 보니까 다 질문도 어떻게 많이 못하고 더 심도 있는 대화도 못하고 저는 그 선생님들도 이거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영상 녹화된 걸 보니까 이 3장 녹화된 걸 다 봤거든요. 음, 타격과도
이게 저희처럼 좀 아직은 모호한 것들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많이, 쉽지 않다라는 거지. 쉽게 많이. 이해하기. 많이. 이 3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봐서는. 음, 근데 어쨌든 우리는 대화의 길이도 길고 같은 교과다 깊이가 있고, 보니까 깊이도 있고 예시도 같은 교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이런 게 나오는데 음, 다른 교과들하고 같이 이렇게 40분 내로 하다 보니까 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다른 교과는. 이게 이래서, 마음의 레포, 그 다음에 정서적 레포, 또는 우리가 또 이걸 같은 교과에서 하는 게 참 좋네요. 네, 근데 그분들도 오래된 분들인데 같이 관계가 오래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토론을 못 해요. 쉽지가 않죠. 네, 다들 그렇더라고요. 이게 발표하는 사람만 설명을 딱 해주고 끝나요, 거의. 어, 다른 사람들은 거의 안 읽었다는 소리죠, 결국에는. 음, 네,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다 읽어보고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하는 게 이해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요. 맞아요. 네,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이전에 읽었었던 책보다 네, 훨씬, 사실 거기는 더 그 책을 이제서 다시 보면은 또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음. 다시금 이제, 이게 이 얘기였구나 하고 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형님쌤, 한 네,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하시죠. 네. 오늘 또 폭풍 질문에서 또 많이 배웠고, 음, 이게 지금 어쨌든 저는 이걸 안 놓으려면 바로 실행은 못 하더라도 개념이라도 잘 배워두자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소소하게라도 하나씩 해보고. 오늘 아까 이제 저는 여기 단원 계획하고 수업 계획 해가지고 70페이지에 있는 그 표 이해한 게 오늘 두 분 덕분에 그래서 조금 개념을 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같이 한번 이걸 한번 짜보면은 이제 네.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가지고 조금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딸내미 아직도 안 자고 있네요. 아까 발이 인사해,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응. 어, 안녕. 네, 우리 모두 고생 많으셨고, 내일, 이제 월요일이네요. 오늘이네요. 얼른 주무시고, 즐거운 한 주일 있다가, 우리 응. 일요일 날 반가운 얼굴로, 네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 읽고, 그 다음에 웹, 짜는 것도, 네네네. 웹 공유해 한번 주시면 만들어 한번 오기. 해보면 되는 거죠.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네, 선생님, 네, 주세요.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주무세요. 네. 네.